자, 이번에는 요거 지난 시간에 드렸던 거 한번 튜토리얼 한번 진행을 하면서 개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 정답 예시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요렇게 만들면 이제 잘한 건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요런 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뭐 div 뭐 섹션으로 감싸거나 뭐 div로 감싸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메뉴라는 건. 자, 보시면 기본적인 HTML 마크업이라는 거는 이제 메뉴 아이템 자체를 뭘로 감싸야 된다? 지금 이게 메뉴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부로 감싸고 그 다음에 UL의 자식으로 li를 3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뉴 아이템을 이렇게 쓰게 되면 메뉴가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올바른 마크업이 돼야 됩니다. 자, 내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얘가 내비게이션이다, 메뉴다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감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제일 바깥쪽에 박스가 있어야지만 이 UL이라는 녀석을 가운데로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클래스라고 쓸 거고요. 메뉴 1이라 쓸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내부라고 쓴 다음에 메뉴 1에 그 다음에 UL에 li 곱하기 3개 메뉴 아이템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한 큐에 만들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자, 메뉴 아이템에 점을 없애달래요. 점이라는 거는 누가 갖고 있는 거다? li가 가지고 있는 거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자를 이용해서 자식 선택자 이용해서 접근한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을 논 처리해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들을 한 줄에 보여요. 얘가 지금 이제 이 리스트 아이템, 요게 메뉴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 줄로 보이려면 지금 얘가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여러분한테 블럭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칠해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럭이기 때문에 한 줄씩 다 차지하고 있는 거고 세로로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해줘야 된다. 제가 인라인이 아니라 인라인 블록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인라인 블록으로 해야지만 나중에 li, 이 리스트 아이템한테 너비가 들어간다 했을 때 너비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라인을 주시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는 거고요. 자, 한 줄에 바꿨으니까 UL한테 배경색을 칠해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메뉴 1에 자식인 UL한테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컬러 그냥 아무거나 칠해보면 되겠죠. 레드라 칠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UL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뭐기 때문에? 블럭이기 때문에. 그래서 UL과 li의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배경색을 칠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배경색을 레드라 칠해도 되지만 저는 샵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을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레이라 짓던 뭐 아무 색상을 줘도 크게 상관없어요. df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메뉴가 최대한 적은 넓이. 메뉴라는 거는 여기서 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 UL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 UL. 그러면 얘를 최대한 적은 넓이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너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적은 너비잖아요. 최소 너비. 그러면 얘가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 너비를 가지고 있는데 화면의 너비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뭘로 바꾼다?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면 알아서 너비가 최소화로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과 메뉴의 마진 패딩을 모두 0으로 만들어달라. 자, UL은 기본적으로 뭐가 가지고 있다? 마진과 패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마진 0, 그 다음에 패딩 0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UL을 평범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여백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근데 메뉴 아이템과 메뉴에 이제 마진과 패딩을 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도 뭐 주면 되겠죠. 그냥 문제대로 한다면. 사실 이제 li 같은 경우는 마진 0과 패딩 0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UL과 li의 기본 디자인을 노멀라이즈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 마진 패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진 패딩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UL과 li의 기본 디자인 노멀라인. 그러니까 왜냐면 디자인이 굉장히 구리니까. 그래서 UL과 li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 0, 패딩 0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주면 중복도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도 li한테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줌으로 인해서 노멀라이즈를 이제 해줘야 된다. 자, 이게 바로 UL과 li를 노멀라이즈하는 작업이라 했죠. 자, 이건 마진과 패딩은 누구 때문에 주는 거다? UL 때문에 주는 겁니다. li는 순전히 리스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래요? 자, 노멀라이즈 했고, 메뉴 UL을 가운데로 정렬해야 돼. 그 UL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 블럭이죠.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글자화란 말이에요. 글자가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가 됐기 때문에 메뉴 1, 즉 메뉴 1이라는 이 입장에서 UL은 하나의 뭘로 취급된다? 글자, 텍스트로 취급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메뉴 1한테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메뉴를 이제 완성시켜 달래요. 자, 요거 뭐 제가 이렇게 칠한 거는 임의로 칠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시면 되고요. 자, 색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티드 뭐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이것도 지우시면 되고요. 그레이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UL한테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패딩을 0.10픽셀 정도 줄 거예요.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살짝 여백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줘가지고 살짝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거죠. 외곽선을. 됐죠? 자, 그 다음에 LI한테 보통 패딩을 여기다가 이제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패딩을 뭐 20픽셀, 뭐 15픽셀 할까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15픽셀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제 메뉴가 완성이 된 듯한 느낌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여기다가 이제 패딩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상황마다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주면 안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LI한테 패딩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자, 근데 A 엘리먼트를 사용해 달라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LI만 단독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메뉴라는 거는 클릭을 했을 때 실제 다른 그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를 써주면 되는데 저는 이걸 한 번에 만들겠습니다. 자, 메뉴 1에 자식인 UL. 여러분들도 한 번에 만드는 연습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A, href, 샵. 자, A는 href 별다른 거 넣지 않으면 이제 샵을 넣어주는 게 관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메뉴 아이템. 자, 이렇게 하면 한 큐에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A의 디자인은 굉장히 구리지만. 자, 올바른 마크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A의 노멀라이즈를 해달래요. 그러면 노멀라이즈를 한다 해가지고 보통 작업을 여기다가 메뉴 1에 UL에 LI에 뭐 A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자, 제가 노멀라이즈 할 때 컬러를 뭘로 줘라? 이너릿을 주라.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A를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즈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만들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의 기본 글자색을 블루로 변경해달래. 그러면 문서의 기본 글자색이라니까 여기다가 제가 바디라 써볼게요. 바디 컬러를 블루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블루로 변경하니까 어때요? 자, 바디한테 컬러를 블루로 했고, 자, 여기에 컨트롤 시프트 7. 지금 A는 기본적으로 컬러가 블랙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 뭐 어떤 CSS 속성 반영인데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금처럼. 그때는 컨트롤 시프트 7 누르면 재렌더링이에요. 참고로. 자, 그래서 바디한테 컬러 블루를 주니까 A는 뭐예요? 지금 컬러 블랙이 적용됐기 때문에 얘는 안 바뀌죠.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A한테 컬러 블랙이 걸려있죠. 근데 A는 이런 식으로 걸려있으면 안 되고 A는 상속을 받게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색상을 그대로 상속을 받게끔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게 되면 나중에 그 컬러를 물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A 엘리먼트의 색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컬러가 그린이라 했을 때 그 그린이라는 컬러를 A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A가 지금 여기 블랙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뉴 1에 UL에 LI에 A 뭐 얘는 컬러를 뭘로 바꿔준다? 그린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변경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LI한테 어떤 특정 컬러가 적용되면 그 컬러를 A도 같이 물려받게끔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게 되면 조금 유연한 코드 작성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블랙으로 고정해 놓으면 어떠다? 그 색상이 그대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뭐하라? 자, 상속이라는 걸 사용하래요. 그래서 A 엘리먼트의 글자색에 대한 개성을 없애달라죠. 그게 바로 뭐다? 이너릿이죠. 블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너릿을 줘야 됩니다. 자, 이너릿 하니까 지금 바디의 색상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물려받는 건 무시하세요. 그러면 이제 요게 왜 되는 거예요? 컬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속되는 성질이 있다 했죠. 그럼 바디의 자식인 얘한테, 얘의 자식인 유엘한테, 유엘의 자식인 에라이한테, 에라이의 자식인 A한테까지 그 색상이 전파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대세는 블랙이래요. 다시 모든 글자색을 블랙으로 변경해달래요. 당연히 이제 바디에 있는 블랙, 그러니까 블루를 지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여기다가 A만 또 꼭 집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자, 뭐 이거는 뭐 굳이 건들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주어진 공간을 가득 채우게 돼요. 여기가 이제 관건인 거죠. 지금 우리가 LI한테 패딩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I한테 패딩을 줬다 보니까 A는 어때요?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너비 높이가 최소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너비 높이가 최소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딩을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더를 칠해보면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거든요. 맨눈으로 봐서는 소용없습니다. LI가 얼마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더를 칠해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A도 마찬가지겠죠. 자, A는 사실 이제 확인 안 해도 이만큼 차지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A가 어떻게 된다? A가 주어진 공간, 요 공간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패딩을 줘야 됩니다. 근데 패딩을 준다 해가지고 이게 패딩을 먹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패딩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LI한테 패딩 딱 지워볼게요. 이게 먹은 거예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패딩과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인라인 속성이라도 Y축은 먹거든요. 근데 X축이 제대로 안 먹어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다시 X축이 정상 작동해요. X축이 정상 작동하고 Y축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다? 디스플레이 인라인은 뭐하라? 패딩 마진 높이 너비가 안 먹는다. 그냥 안 먹는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X축만 떡 주거나 Y축만 줄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귀찮다라는 거죠. 어쩔 때는 뭐 Y축만 적용되고 어쩔 때만 X축만 적용. 그런 경우는 없죠. 일관성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인라인이라서 패딩 마진 높이 너비가 제대로 안 먹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하는 거죠. 자, 블록으로 변경하니까 얘한테 패딩 주니까 어때요? 공간을 가득 채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죠. 요거는 뭐 해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너비를 뭐 하래요? 200픽셀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LI한테 여러분들 너비를 200픽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더를 칠해보면 얘가 지금 이제 공간을 이만큼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패딩이 10픽셀이라서 10픽셀 들어간 건 좋은데 이 녀석이 딱 그 너비 인라인 블럭이니까 너비가 최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비가 최소인 상태에서 패딩만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얘가 주어진 공간을 가득 메꿨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너비 높이를 최소화로 시켜놓은 즉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공간을 가득 채우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간을 가득 채우려면 요거를 뭘로 바꿔라? 여기 정답이 있네요. 자, 요거를 그래서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인라인 블럭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뭘로 바꿔야 된다? 바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다가 너비를 200픽셀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비가 200픽셀로 바뀐다 해가지고 자식 요소가 너비를 또 이런 식으로 바꾼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만약에 얘가 250픽셀이래요. 그러면 얘도 250픽셀로 바뀐다?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 요소가 바뀌면 그거에 맞게 자식 요소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그런 구조. 디자인을 여러분이 조금 수정했다 해가지고 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조금 수정되면 그거에 맞게 자연스럽게 다른 요소도 뒤따라오는 게 굉장히 좋은 코드다. 유연한 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너비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를 블럭으로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뉴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뉴 아이템이래요. 메뉴 아이템이라는 건 LI 말하는 겁니다. LI.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쓴다? 지금 요거까지 완성했으면 사실 끝난 거죠. 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지우시고요. LI한테 뭐 한다? 호버를 때리면.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떻게 한다? 블랙이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화이트라 써주시면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글씨 색상을 조금 꾸미고 싶다 하신 분들은 폰트 웨이트를 좀 볼드 해가지고 글씨를 굵게 해도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20단계는 이제 완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텍스트의 배경색과 글자색을 뭐 적절하게 이제 변경해달라. 뭐 이거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참고로 이 메뉴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10분 안팎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즉 10분 안팎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메뉴를 같이 만들어 봤어요.